안녕하십니까, 법펑크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전편에 이어서 프랑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시간은 꽤 흘렀지만 예전에 운이 좋게 프랑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저의 직업이 또 나오죠. 전편에는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랑스 올림픽에 대한 디자인 엠블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비슷합니다. 디자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공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영상 작업, 미디어 아트에 관련된 일 때문에 프랑스 공연에 갔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게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돼서 아주 싱숭생숭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출발서부터 아주 기대가 되는 프랑스에서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되었고요. 프랑스의 낭뜨라고 하는 중부 공업지대, 지금은 이제 공업지대가 아니라 이제 공업시설들이 다 없어진 그런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창 이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때 이곳에서 거대한 해운업들을 했던 거죠. 선박들을 제조를 하던 공장들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던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선박들을 만들던 그런 유서 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돼서 저는 열심히 우리 한국을 빛내야 한다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고 열심히 이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공연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리허설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돼서 잠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장을 잠시 나와서 담배를 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막 거대한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거대한 굉음이 들리면서, 뭐 예를 들자면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다면 담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직도 떠오르는데, 코끼리가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끼리가 저를 향해 정말 한 10m 정도 되는 거대한 놈이 저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 오고 있었고, 저는 뒤돌아서서 그냥 이렇게 촬영해서 그냥 뭐 이렇게 남기는 정도밖에는 뭐 어떤 리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제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가 뭐지? 이 용도가 뭐지?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꼬마 애들이 막 다 이걸 타러 또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장이 있는 곳에 얘가 있고 꼬마 애들이 줄을 서서 저 코끼리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옆쪽에 있는 회전목마가 있는 또 되게 재밌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코끼리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코에서 막 물을 뿜고요. 소리는 계속 크게 굉음을 내고 있고. 저는 이 엄청난 이 현장을 본 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손꼽힐 정도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떤 공연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에서의 공연이니까요.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공연의 개념과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박살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의 공연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들이 만든 이걸 라머신이라고 하는데요. 라머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장, 이 코끼리를 그 안에서 잘 보관도 하고 이렇게 투어를 내보내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공연장으로 온 것이죠. 이번 파리 올림픽 보시면서 개회식을 보면서 스타디움이 아닌 외부에서, 그러니까 센르강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머신의 전신인 로얄 드룩스의 거리극으로 입장식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처럼 코끼리 내지는 라머신에서 만든 거미, 또 뭐가 있을까요? 소녀, 강아지, 뭐 또 색다른 그 괴물들이 동시에 선수단을 다 이렇게 위에 태우고 갑자기 에펠타워로 다 집결을 하는 그런 장면을 처음에 상상을 했었어요. 그만큼 저는 처음에 스타디움이 아닌 외부에서 파리의 올림픽의 개막식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거 대박이다, 저거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라머신뿐만 아니라 이 전신인 로얄 드룩스가 만든 지금까지의 거리극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스케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규정했던 공연의 양식들, 규격,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프랑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기존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움직임은 언어로, 감정의 원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건축물을 통해서 내일의 도시를 꿈꾸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라머신이 만들어진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거리극을 만드는 이유인데요. 멋있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지, 예술을 통해서 이런 감각과 꿈과 이상을 꿈꾼다는 게, 저는 지금 그 앞에서 제가 코끼리를 봤을 때도 정말 박수를 쳤거든요. 저도 모르게. 저거 이상향이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인형 좋아하고 꿈꿔오고 만화책, 동화책, 그리고 신화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저것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저에게는 이 라머신뿐만 아니라 로얄 드룩스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전 세계에 생방송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라머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머신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로얄 드룩스라고 하는 공연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1979년에 결성된 거리극에 관련된 그런 팀이거든요. 거리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장르는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버스킹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이건 순수한 거리를 무대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거리에서 예를 들자면 마임을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극장이 정해진 게 아니라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장르를 특정 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분야의 예술 장르입니다. 자, 그러면 로얄 드룩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드룩스, 제가 만든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를 보면 이 로얄 드룩스 같은 경우는 1979년에 만들어졌죠. 요 첫 번째 아저씨와 요 두 번째 아저씨가 되게 중요하신 분입니다. 장르 꽁꿀트라고 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만드신 거긴 한데, 이 아저씨의 직업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거리 예술의 선구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럼 태초에
이런 예술 활동을 시작한 곳이 거리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낭뜨를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런 실험적인 예술 형태에 아주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팀을 만들기도 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나라에나 다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낭뜨를 대표하는,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어떤 장르로서의 거리 예술을 계획하고 실천해온 분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와 델라로지에르 뭐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뭐 아주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예술가였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거죠. 테크니컬한 부분들이죠. 과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라머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프랑스 예술을 상징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예술을 상징할 수 있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클래식한 예술적 영혼들 이런 걸 지키면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로얄 데룩스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6개로 간추려서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팀은 전 세계를 투어를 이미 했어요. 동양에서는 일본하고 중국밖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F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톰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류 브랜드의 CF에 잠깐 등장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전혀 우리나라에 올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오늘 6개 정도를 뽑았고 가장 중요하게 뽑은 건 한 2-3개 정도만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런던과 리버풀입니다. 2006년이에요. 2006년에 술탄의 코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UK 투어를 합니다. UK 투어죠. 짜잔. 자, 런던과 리버풀에, 제가 지우개를 놓고 썼군요. UK 투어예요. UK 투어인데 일단 리버풀부터 한번 볼까요? 리버풀 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어떤 하수도 시설까지도 무대 기술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건 이 아저씨 나오네요. 만드신 분. 도시를 그냥 아예 컨트롤 하나 봐요. 그러니까 도시를 컨트롤 한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소녀가 리버풀의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깨어나거나 뭐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 반대쪽에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소녀가 만나야 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아마 리버풀이 아마 바닷가쯤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켓을 타고 우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거기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력과 실현력이 가능한지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이 거리를 행진을 하는 동안, 그렇죠. 지금 이게 또 다른 그 우주인이 나왔죠. 행진을 하는 동안 오케스트레이션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즉흥으로 현장에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로프로 연결이 돼서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제복들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이 로프를 당기면서 약간 서커스처럼 고개를 하죠. 그리고 옷들도 갈아입히게 되고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를 정말로 무대로 생각하고 이곳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게 되었을지는 한번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한번 리버풀과 런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만 명 이상이 이 공연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건 링크를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버풀에서의 투어가 성공한 후에 곧바로 이제 런던을 가게 되죠. 런던 투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런던 투어는 약간 좀 스페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스페셜하냐면 비슷합니다. 이번엔 여기에는 처음으로 이제 술탄의 코끼리가 등장을 해요. 코끼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 하나 한 마리가 더 등장합니다. 이 스토리에. 그런데 아까 그 소녀가 런던 트랜스포트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붉은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런던의 아주 상징이죠. 영국의 상징인 2층 버스가 오픈된 2층 버스가 있는데 그 소녀가 그 안에 탑니다. 그래서 피카딜리 서커스를 뿐만 아니라 런던 시내를 아주 그냥 관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빅벤이 보이고 있고 2층 버스를 타고 이 소녀가 그 우주인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거를 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떨까요? 네, 이제 곧 나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까요? 한번 도시에 가면 3일 정도 공연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 공연장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행진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걸어놓고 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지금 코끼리가 방금 제가 보고 놀랐던 그 코끼리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이죠. 경찰관까지도 막 정부 물에 젖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체험을 하고 있네요. 뭔가 이게 불쾌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4D, 3D 뭐 이렇게 IMAX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가 꿈을 꾸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장관이고 믿을 수 없고 행복하고 과학과 예술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걸 보는 내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가자면 2009년인데요. 요코하마 일본에서 요코하마 항이 뭐 아마 한 150년대는 개항 150주년 행사에 초대를 한 건데 요 위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의 영상이고 2마리의 거미가 등장합니다. 굉장하죠. 이 2마리 거미는 요 중간에 한 4-5명씩 앉아서 다리 하나씩을 조종을 하거든요. 그런 메카니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을 아주 막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 거미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오타와 같은 경우는 이런 성당의 벽에 거미를 직접 매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와서 사람들이 아주 깜놀하게 만들죠. 자, 오타와가 아니죠. 요코하마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낭뜨로 오겠는데요. 낭뜨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이벤트를 전 세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는 진짜 간단합니다. 뭐냐면
런던 같은 경우에도 저 인형들을, 저 괴물들을 죄송합니다. 괴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이 비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그 속에 이 친구들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이벤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 다시 공연을 끝내고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얘네들을 둬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뭐 한 1, 2m 되는 거면 어떻게라도 뭐 우리 집 창고에라도 넣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감독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너무 크고 너무 규모가 커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낭트 씨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겠죠. 그리고 그들의 거리 문화가 시작된, 태동된 곳도 이곳이고, 그래서 시장 할 거 없이 모든 정치적인 인물들과 정부 인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낭뜨의 한물간 선박회사의 자리, 네, 지금의 낭뜨에 있는 라모신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곳을 공업지대가 아닌 새로운 예술의 공간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예를 들자면 지금 한강이 있고 여의도 같은 곳을 라모신 같은 창고와 스튜디오와 공연장과 그와 관련된 곳들을 몇 군데씩 해가지고 아예 그냥 시에서 구분을 해서 만드는 거죠. 예술지역으로요. 그래서 낭떼에서 처음으로 1999년에 라머신이 만들어집니다. 라머신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대한 공간에 일단 저 술탄의 코끼리를 한 마리를 딱 보관도 해놓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한테 투어를 시키면서 외화벌이도 좀 시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스튜디오에서는 새로운 장비들, 새로운 동물들, 새로운 신화에 나오는 것들,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어린이들과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게 만들고요. 낭뜨에서는 드디어 2014년에 르머르드 프랑크라고 하는 새로운 극을 또 오픈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개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시고요. 할머니가 한 분 나오시고, 그리고 흑인 캐릭터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스토리를 알지 않으면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길거리에서 이걸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요 할머니가 어딘가에 나타나고요. 이 할머니가 나타났다가 낭뜨의 바닷가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면서 여기에서 요 흑인 친구를 만나요. 만나면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서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상대성 이론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 할머니가 빅뱅 때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던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날아온 그런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수억 살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이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서 온 할머니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현실에 살고 있는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 벽을 상징하는 한 캐릭터가 서로 만나서 다시 여행을 떠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요 부분에서 낭뜨 성에 이렇게 할머니가 옮겨지는데 요 옆에 이렇게 재미있는 뭔가 그 포차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그 안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하는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 그런 창고예요.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신화적인 건데, 이 할머니가 이 도시의 새로운 부적 같은 거죠. 너희들을 미래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거에서 여기 왔어. 그러니 우리 새로운 어떤 우주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축하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참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걸판지게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낭뜨의 그 바닷가에서 선박에다가 이 두 명을 다 눕혀서 태우고 또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와, 이 둘이 만납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포옹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인종, 뭐 젠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해요. 모두가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를 걷고 있고 우리는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너무 강력해요. 눈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플랭크의 벽, 네, 요것이 진행된 게 1999년 라머신이 만든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런던에서 2006년, 리버풀에서 2006년에 있었는데 거의 한 8년 정도 후에 이렇게 새로운 작품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그냥 안트워프에서 2018년에 나왔던 그들의 공연, 최근이죠. 굉장히 최근인데, 이제 뭐 여기선 불독이 등장을 해요. 막 불독도 등장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뭐랄까요, 작업의 원천들은 수없이 많은 그냥 신화들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모든 곳에 열려 있고, 그 모든 곳에서 다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로 그냥 승화시키고 새롭게 창작하는 것 같은데,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와, 이거 문화라는 게 아무리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것이라고 해도 새롭게 저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입니다. 툴루즈예요. 툴루즈. 자, 툴루즈인데 이 툴루즈는 이제 프랑스 남부인데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나와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라머신이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낭뜨에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새로운 캐릭터도 만들고 새로운 인형도 만들어서 투어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괜찮고 낭뜨로 관광객이 몰려들고 낭뜨의 자존심이 되고 도시 자체가 뭔가 번성해지는 거죠. 저희가 공연을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건 뭐였냐면, 그 스테레오룩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공연을 돈을 내고 보러 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낭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짜. 선착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이 곳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세금을 가지고 낭뜨에서 이런 공연들,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걸 서포트하겠어요. 이런 팀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좋은 작업들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막 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초대해서 이 공연을 한다. 서울시에 3일 동안 만약에 노량진에서 광화문까지를 예를 들고 거기를 다 도로를 차단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웬만한 국경일 중에도 가장 국경일이죠. 제일 중요한 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공연이 이제 두 번째 라머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라머신이 만들어진 두 번째 공간. 거기를 지금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할라드 머신. 네, 발음이 좀 그지 같긴 한데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라드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영어로 하면 뭐 기계 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툴루즈 지역에 있는 공항의 아주 거대한 창고를 새롭게 개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 하여튼 뭐 요 정도인데 요 안에 많은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는 라머신의 캐릭터들이 이 안에서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툴레즈에서 선보였던 그때가 2018년인데요. 2018년에 보여진 사원의 수호자죠. 사원의 수호자 툴루즈. 그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는 뭔가 그 가디언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반신은 황소인데 몸은 사람인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죠. 이거 되게 섬찟합니다. 섬찟한데 이 캐릭터는 15m예요. 지금까지 만든 라머신의 그런 캐릭터, 그런 로봇, 그런 인형 중에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것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해야 할 일은 이 친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툴레즈 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 그 할머니처럼 이 거대한 사원을 지키는 그런 수호자로서 그들의 미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가이드가 돼주는 그런 신화를 창조하는 것이 되는 건 거죠. 그런 내용의 것들을 이제 3일 동안 신의 행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데요. 마지막 피날레에 이 황소가 이 가디언이 날개를 달고 그리고 그 거미와 이 황소가 황소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노타우루스죠. 미노타우루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이렇게 저주를 해서 반은 뭐 황소가 되고 반은 뭐 인간인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미노타우루스와 거미가 다 전부 할레드 라머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장면으로 끝나는, 그래서 영원히 그들이 툴레즈를 수호하는 뭐 그런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복잡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툴레즈의 미래를, 그리고 프랑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자긍심들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공연들을 진짜 쉽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술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그냥 다 포함하고 다 뛰어넘고 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공부해 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고,
기존의 올림픽에서의 개막식 이런 거는 얘네들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우린 우리식대로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내용들에 대한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머시는 꼭 런던이 아니죠. 프랑스를 가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공연 때문에 낭뜨밖에 못 가봤지만 뚜르즈는 꼭 한번 가서 언젠가 이렇게 또 이 도시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런 국경일이 있다면 꼭 한번 가서 저도 보고 싶은 그런 공연입니다. 자, 할라드람 머신에서 만든 엄청난 쇼죠. 사원의 수호자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이번 포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 couleur du ciel et de l'eau a changé. Mon âme s'apaise et mon cœur